닮음은 사이즈가 달라요. 합동은 사이즈도 같아요. 뭐 이런 경우겠죠? 얘는 닮음입니다. 그런데 닮은 게 1대2 이런 식으로 닮을 수도 있지만 1대1로 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대1로 닮은 게 뭐가 되나요? 1대1로 닮은 게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이 닮음의 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1학년 2학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년은 1학년 2학기 1-하 내용이고요. 교재는 제가 보고 있는 스마클라우드를 기본 교재로 삼고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만 볼 거니까 어떤 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개념이 잘 나와 있는 개념 기본서 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2학기는 1학기에 이어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원을 5단원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도형 중에서도 이제 기본 도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챕터가 기본 도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평면 도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면 도형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입체 도형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입체 도형까지 하면은 도형의 기본적인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 통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통계는 굉장히 양도 적고요.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있고 학교에 따라서 이 통계가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먼저 배우고 도형을 진도 나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사의 역량 따라 또 다르게 적용되니까 일단 일반적인 교과서 차례는 이렇게 2학기가 4개의 목차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중요하다.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배울 것에 기본이 됨과 동시에 지금 중1 때 배워서 평생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 이 기본 도형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정확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일단 점선면에 대한 것이 기본 내용이죠. 앞으로 입체 도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배울 텐데 그 입체를 알기 전에 평면을 알아야 되고 평면을 알기 전에 기본적인 점선면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깊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1단원에서 중요한 핵심 각각의 용어죠. 각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느냐.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크기 우리는 그것을 각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서 습득하는 것에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나서 위치관계 아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평행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필 두 자루 또는 윷놀이 할 때 윷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뭔가 두 개를 휙 던졌어요. 100번을 던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희박한 비율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00번, 100만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평행인 경우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평행의 경우 그 다음에 얘를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봅니다. 왜요?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널리 두루두루 잘 나타나는 게 뭐죠? 그렇죠. 지금은 안 만나지만 연장하면 만나는 것 아니면 지금 만나는 것. 연필 두 개를 던졌더니 연필이 만나는 곳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연필과 연필이 완전히 일체가 돼서 자석처럼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기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얘도 어때요? 특이하죠. 그러면 얘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는 평행한 것의 이 폭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이 내용 아주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1단원에 있는 내용들 다 중요한데 특히 위치관계와 평행선에 대한 내용은 그냥 쫙쫙쫙 문장으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뼛속까지 사골 우려내듯이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요. 학생도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 학문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요. 심지어 이 부분은 책을 암기를 해도 책 암기하면 어때요? 다 외운 거죠. 다 외운 거죠.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암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뭐라고요? 위치관계, 평행선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도형을 공부할 때에는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걸 암기하면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에 많이 그 이빨 빠지듯이 구멍이 숭숭숭 아는데 안 풀리는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중등기어 어려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작도와 합동이 나오는데 작도와 합동 중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삼각형의 합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삼각형의 합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모르느냐? 아니에요. 기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 앵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SSS, SAS, ASA 이렇게 세 가지의 합동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합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닮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닮음은 사이즈가 달라요. 합동은 사이즈도 같아요. 뭐 이런 경우겠죠? 얘는 닮음입니다. 그런데 닮은 게 1대2 이런 식으로 닮을 수도 있지만 1대1로 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대1로 닮은 게 뭐가 되나요? 1대1로 닮은 게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이 닮음의 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배울 것까지 포괄적으로 갔을 때에 이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대. 얘 합동이야. 얘 아니야. 이렇게 보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100%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단원. 이번에는 평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에서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각각의 다각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래서 N각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으면 정 앞에 붙여서 정 N각형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다각형을 배우고 나서 다면체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얘도 도형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이 생기는 이유가 1단원에서 잘 하면 보이거든요. 아까 살짝 말을 했는데 어떤 선과 선이 만나게 되면 그때 얘는 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쵸? 각이 생기겠죠? 생깁니다. 여러 가지 각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두 개만 있을 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아하 요런 도형이 생겨지는구나. 그럴 때에는 각이 세 개가 생기네. 그럼 얘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각과 외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대각선은 사각형부터 생겨나게 되는데 사각형이 있으면 서로 대각을 연결해준 선이 어때요? 대각선이 되겠지요. 그쵸? 이웃하는 각이 아닌 다른 각을 연결해준 선을 우리는 대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각의 용어의 정확한 뜻을 외워야 합니다. 도형에서는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를, 성질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답안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에도 귀로 듣고 머리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상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멀티가 안 돼요. 그리고 설명할 때 그 말을 써서 단어를 써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것도 안 되고 설명을 하는 것도 안 돼요. 멀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전부 다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겠죠. 내각, 외각, 대각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산.
또는 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채꼴 보겠습니다. 부채꼴은 원에서 이제 중심이 있으면 원의 중심 요렇게 나중에 자세한 개념들은 나오지만 요렇게 부채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얘도겠죠? 얘도 부채 많이 핀 거네요. 요런 것들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채꼴에서 원의 부분을 잘라버린 요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요런 거는 또 활꼴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 활꼴, 현, 뭐 이런 중심각, 이런 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각각의 용어를 외우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부채꼴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얘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서 원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될 때에 이 부채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없으면 그때 가서 원을 자르고 겹치고 선을 보조선을 긋고 했을 때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3학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르면 중1 다시 내려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채꼴 해당하는 요 단원 전부 다 빠삭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입체도형 보겠습니다. 입체도형은 다 중요합니다. 입체도형은 그냥 이 단원이 입체도형, 다면체, 정다면체, 회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건널비, 부피, 그냥 건널비, 부피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분명히 다르겠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도형을, 입체도형을 절단합니다. 그러면 절단하면 절단면이 생기겠죠. 그 절단면이 어떤 모양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면의 모양이 달라져요. 우리 버터를 구석만 자를 경우, 수박을 반토막 낼 경우, 가래떡을 옆으로 어슷하게 썰 경우, 당근을 어슷하게 썰 경우 옆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되게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절단되고 남은 부분에 부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회전시켜서 도형의 넓이 부피를 구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단순한 거였다면 초등학교 때는 뭐 이런 사각형을 회전해봐 그러면 이런 원기둥 모양이 나와서 그때의 부피를 계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거를 회전하라고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을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서 그때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입체를 책에 있는 평면에서 보기 때문에 평면은 2차원이죠. 그러니까 책은 2차원이잖아요. 종이잖아요. 평면이잖아요. 여기다가 3차원의 도형을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직사각형을 평행사변형처럼 그려놓기도 하고 이런 정육면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보이는 건 실선, 안 보이는 건 점선으로 해서 평면에다가 2차에다가 3차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절단된 면을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하고 힘듭니다. 아이들이 이게 안 되면 도형 단원을 힘들어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2학기만 가면은 성적이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이게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구체물이라고 하죠. 교구. 뭔가를 손으로 만지면서 직접 해봐서 몸으로 익히는 것밖에 없어요. 중학생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봐야죠. 중학생인데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자꾸 양파 잘라보고 버터 잘라보고 구체물 가지고 해보고 만들어보고 겨냥도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단원에 있는 입체 도형 단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게 그냥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응용 문제 나오는 것도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과를 가느냐 못 가느냐. 왜? 예를 들어서 문과까지는 물론 문이과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문과까지는 X축, Y축 이렇게 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평면 도형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게 기하 벡터라고 하죠. 이렇게 축이 3개가 되는 곳에다가 입체 도형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학생들이 얘 입체 도형을 그리는 것부터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막 그 사인도 구해야 되고 코사인도 구해야 되고 회전도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차도 힘든데 3차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하 벡터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에 가서 그 어려워하는 기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의 이 입체 도형을 하면서부터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보실게요. 통계.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살짝 조금 우리가 그래도 요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느냐. 요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러면 상대도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쉬워요. 줄기와 입. 요거는 예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도수분포표 용어만 잘 기억해주면 여기에 나오는 도수라든지 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계급이라든지 쭉쭉쭉.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잘 외워주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번의 연습만 통해서 다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도수를 구하는 것. 상대도수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에 배운 개념들을 상대도수와 엮어서 풀 수 있느냐,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별표가 굳이 칠해진다면 빨간색이긴 하지만 얇은 빨간색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요것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2학기도 4가지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앞에 2개 중간고사, 뒤에 2개 기말고사 이렇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꼼꼼하게 챙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